안녕하세요. 지금 바로 소개받은 녹색교통운동의 김광일 활동가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할 주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최근에 많이 도로상에 보이는 전동 킥보드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이 전동 킥보드,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개인형 이동 수단이라고 많이 이제 통틀어서 부르는데, 이게 과연 이동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고, 그 고민한 얘기를 조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뉴스 영상이 하나 클립해온 게 있어서 그걸 잠깐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뭐야? 사람! 어머! 자전거? 사람 뭐야?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영상 보시면은 아마 킥보드 타는 사람들이 다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좀 보실 수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일단은 이제 그런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영상을 좀 보여드렸고요. 영상에서도 나왔다시피 이런 개인형 이동 수단이 법적으로 지켜야 될 의무가, 현재 있는 의무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를 다녀야 되고, 그리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안전모 착용과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이제 도로교통법상의 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분류에 따라서 이제 기준을 맞춰서 운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기 자전거 요새 또 많이들 타시는데, 전기 자전거인 경우에는 지난 2018년 3월에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자전거 도로를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전동 킥보드는 현재는 이런 자전거 도로 운행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도로 가장자리를 다닐 수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나라를 보면 이런 교통의 문화에 따라서 조금 기준이 다르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영국이나 독일, 일본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도로 운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미국, 호주 이런 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각 주마다 조금 기준이 다른 편이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개인용 이동 수단을 이제 자동차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자동차로 차로 분류가 되어 있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이제 다른 연구원에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제 조사를 하신 자료를 갖고 왔는데 킥보드를 많이 타시는 그런 이용 행태를 보면은 공원이나 광장에서 절대적으로 많이 타시고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 보도, 차도 순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제 자전거 도로를 탈 수 있게 하겠냐 이런 질문을 이제 각 이용자별로 좀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전거 이용자인 경우에는 킥보드가 자전거 도로에 타는 거에 대해서 한 절반 정도가 찬성을 하시고 그리고 개인용 이동 수단을 타시는 분들은 한 66% 그리고 일반 시민분은 67% 정도 찬성을 한다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2016년 자료니까 지금보다 조금 덜 활성화됐을 때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한 1, 2년 동안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설문조사를 하면 이때와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조사했던 자료를 좀 보여드리고요. 그러면은 이런 킥보드나 이렇게 개인용 이동 수단이 교통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한가라고 만약에 누가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런 교통 수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교통이라는 게 다 승용차나 자동차 중심이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대기 오염이라든지 그리고 소음 그리고 혼잡 비용 이런 것들이 다 발생하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미세먼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교통 부분에서 이렇게 교통 수단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이제 한 5가지 정도로 조금 생각을 했는데 이건 넘어가고 요 위에 사진을 보시면은 위에와 밑에 이제 같은 지역인데 어디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네. 위에 차들과 사람들이 섞여 있는 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아래와 같이 사람들만을 위한 공간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도로를 공간을 좀 재구성했으면 좋겠다. 차량 중심으로만 너무 돼 있는 도로 공간을 보행자나 이런 다른 교통수단으로 공간을 좀 재구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제안입니다. 사실 새로운 도로를 만들면 좋죠. 새로운 도로를 만들어서 하면 좋은데 사실 우리나라 이 도심에서 만약에 이런 도로라는 공간이 제약이 있고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 승용차 이용이 아니라 다른 교통수단,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을 위한 공간으로서 전환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더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안드리는 거는 이 도로 공간을 재구성하는 것이고요. 여기 사진의 예를 보시면 이제 보행과 뭐 자전거 도로 공간 그리고 그 완충을 할 수 있는 이제 녹지나 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주차 시설, 그다음에 차량 이런 식으로 사실은 원래는 도로 공간이 차도와 보도로 분리되어 있던 공간이었는데 일정 부분 차도를 줄이고 그 공간을 다른 교통수단과 보행자에게 돌려준 것들을 한번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속도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차량들 속도가 얼마나 교통사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냐 하면은 보행자 사고에 외국에서의 연구 결과도 있고 우리나라의 결과도 있는데 시속 60km로 달렸을 때와 시속 30km로 달렸을 때 보행자와 충돌했을 때 보행자 사망 사고율은 80%가 줄어듭니다. 예. 시속 30km로 만약에 보행자랑 부딪혔을 때는 5%의 사망률을 보이지만 이게 60km로 충돌했을 때는 85%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차량의 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량이 다닐 때 속도를 최대한 줄여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게 이제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 이제 도심 전 지역을 30km로 이제 제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교육과 관련된 얘기인데 당연히 이제 교육도 그냥 단순히 이제 안전 운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만이 아니고 사실 이런 전동 킥보드나 이런 자전거들이 도로상에 나왔을 때 운전자분들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과격하신 분들은 뒤에서 막 위협 운전을 하신다거나 막 내려서 이제 막 욕을 하시면서 왜 도로에 왜 나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자전거도 마찬가지인데 자전거도 자전거도라고 없으면 도로의 가장자리를 타야 해요. 보도를 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 운전자분들이 그런 인식이 제대로 잘 안 돼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나 이런 개인용 이동 수단의 통행 방법이라든지 안전 운전과 관계된 것들은 운전자분들 교육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개인용 이동 수단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안전 규정을 거의 안 지키고 다니신다고 봐요. 근데 이거는 두 가지라고 봐요. 모를 수도 있고 알면서 안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그 맞춤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에게는 교통안전교육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에 이제 자전거라든지 이런 개인용 이동수단을 만약에 본인들이 타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보통 교육을 할 때 이제 자기가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차량이 어떻게 다닌다라는 걸 알아야지 아이들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렇게 이제 교육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정보를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캠페인이나 홍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온라인상을 통해서든지 대중 매체를 통해서 어떤 영상이나 이런 것들로 안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안전 행사나 같은 오프라인에서 시민들과 만나는 접촉면이 있을 때 그런 접촉면이 있을 때 거기서 그런 안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그런 개인용 이동 수단과 관련돼서 규정이 제가 이게 있는지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조금 제안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런 이동형 수단들이 도로상에 다닌다라고 하면 필수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기준에 무조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제 브레이크 장착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야간 주행을 할 일이 야간이나 이럴 때 이제 위험하니까 전조등이나 후미등과 같은 그런 안전용품이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속도의 제한
이게 1인용 수단이고 이제 몸이 노출되면서 도로상에 다녀야 되기 때문에 속도의 제한이 기계적으로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조향 장치는 이제 본인이 방향을 손으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새는 그게 없는 것들도 막 길게 다니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상당히 그냥 보기만 해도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향 장치가 꼭 있어야 있게 의무 장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규정을 이렇게 조금 정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될 텐데 그 사고가 그냥 차량의 사고가 아니라 차대 사람이 어쨌든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험 제도가 일정 부분 확대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6가지를 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